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 권현서입니다. 방금 옳은 소리에서 라이브를 끝내고 이제 뒤에 계신 당협위원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짧은 인터뷰 할 예정입니다. 예, 같이 가시죠. 감사합니다. 애가 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네. 자,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하성을 동탄지역 당협위원장입니다. 임명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국회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말 그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이런 억지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총선 잘 준비하시고 꼭 이기는 선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선거법 저지, 네, 그다음에 공수처법 철회, 네, 이것부터 쟁취하고 난 뒤에 네, 그걸 쟁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서 네. 총선 승리도 사실 물 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연한 의지로 이것부터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은 일례니까 여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위원장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 갑지역 위원장 조옥동입니다. 조옥동 억자동자. 위원장. 여기도 예, 어디라고요? 광주. 네? 경기도 광주. 예, 전 강주시장님이십니다. 예. 네. 아니고 아닙니다. 국회에서 대표님 비롯해서 자세히 해주십시오. 자세히. 네, 대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네,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네. 직접 이제- 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왔었어요. 네, 광화문도 수차례 왔었고 네. 여기도 지금 요 근래 세 번째 예. 앞에 집회 때도 다녀왔고 네. 그랬는데 제가 늘 이제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장을 가보면 네, 설명이 필요 없다. 보면 안다. 그런데 사실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궁하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와서 겪어보면 지난 10월 3일, 9일 날 그때는 정말 엄청났었잖아요. 네, 정말 와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여러 사람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런 일이 좀 물거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선거법 관련해서 저도 공수처법 관련해서 모든 게 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성북을 민병우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북을의 민병웅입니다. 이쪽 봐야죠? 네. 네, 지금 알아서 이제 맞춰봤습니다. 제가 몇 번 뵀어요. 여기 예. 여러 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규탄대회도 하고 하실 텐데 예.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요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 이 두 가지는 이전에 그 조국 사태에 달리 그때는 조국이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정직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합니다. 금방 네. 조국의 이중성에 대해서. 근데 요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번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 제도 자체라는 것도 추상적인 것 때문에 네. 국민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그 농성을 하면서 우리 네. 국민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나쁜 건지 네. 공수처가 왜 나쁜 건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네. 참여했고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서독 통일할 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통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우리 민주당하고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만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말 그대로 준자가 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독일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진국에서 쓰는 비례대표제니까 우리도 그게 통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모로 또 정치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는 건가요? 맞지 않죠. 그죠. 예. 네. 연동형은 기본적으로 그 의회 내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그 우리 같으면 국무총리와 다른 데 같으면 총리인데 그런 국회의사당 아래서 이런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좀 참담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 하수인으로 있으면서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독재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천연스럽게 거짓말하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은 국민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점인데 정말 한시라도 빨리 이 민주당은 정신 차리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방향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꼭 이기시길 예, 저희가 지금 응원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우상호 의원인데 5번 싸웠습니다. 네. 2승 3패인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 계시네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게 우상호라는 사람이 조국 이와 같은 그런 아주 위선자의 대표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네. 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그렇죠. 국민들 모두 이제 알았잖아요.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네. 나라를 좀 제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우상호 의원도 양파처럼 하나씩 다 까발려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런 면에서는 그 주사파들이 똑같은 그런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위법과 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정옥현 위원장님. 성함 맞으시죠? 예, 제가 전옥현입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예. 전옥현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위원장님 짧게 이야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 서초갑 당협 위원장이고 현재 우리 자유한국당의 국가안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반대하고 그 반대 농성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이러한 연동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수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네. 전 세계에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에서 성공한 나라들이 OECD 국가로 다 이렇게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거니와 네. 이런 제도를 가지려고 하는 나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외신 기자들이 수백 명이 와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큰 이슈, 크게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꺼번에 다 모아서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이슈를 때릴 텐데 네. 그럼 우리가 전 세계 뉴스를 볼 때 정말 희한한 뉴스가 나올 때 해외 토픽감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비웃지 않습니까? 네. 이 대한민국이 그런 국제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는 지금 뉴스를 지금 만들고 있다.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전옥현 위원장님이 안보 전문가인 거를 알고 계시네요. 네. 지금 대한민국 안보 현 상황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이상 논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네. 이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를 전 세계가 규탄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인권 결의안 14년째 유엔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14년 때 채택되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민국만 쏙 빠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해외 토픽감입니까? 그런 네. 것처럼 국내 정치가 다 무너졌듯이 외교안보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네. 더군다나 연말이 가까우면서 북한이 이제 도발을 공공연하게 지금 네. 공포심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벼랑 끝 전략. 거기에 맞서서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벼랑 끝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두 지도자가 얘기하는 벼랑 끝 전략은 옛날처럼 가짜, 그냥 우역, 말로만 말폭탄 이렇게 허풍 떠는 게 아니고 네. 실제화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굉장히 안보가 위험한데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아무 말이 없어요. 네. 이런 안보 위협은 결국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없어요. 네.
이것도 공수처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 못지않은 해외 토픽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교안보의 그 말하자면 무능과 무책임, 그 파탄의 실체는 구한말 이후에 최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등포갑 당협위원장님이신 강명구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중교 TV를 사랑하시고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영등포갑 딸딸딸 새 딸아이 아빠, 네, 43살 강명구 인사 올립니다. 네. 네. 그 딸이 셋이면은 요즘 흔치 않은데. 네, 첫째가 7살이고요, 예. 둘째가 5살, 네. 셋째가 이제 막 돌이 지났습니다. 네. 잘하면 넷째까지 뭐 또 뭐 한번 용기 주시면 네. 도전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예. 아, 네. 네. 우리 강명구 네. 위원장님은 지금 경희대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하고 네. 계시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개관연구원으로도 네. 계셨습니다. 네, 전에 국회에도 계셨네요. 네, 보좌관 그러면은 생활도 오래 지금 했습니다. 예. 국회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어요. 국회 상황보다 네. 저는 사자성어 하나 가지고 네. 서로 용기 얻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사태를 가지고 호시 우보 우보 말리, 네. 호시 우보 호랑이 눈으로 세상을 보되 네. 우보 소의 걸음처럼 우직하고 신중하게 가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이 상황에도 이 국정농단, 의회농단, 민주주의 농단 속에서도 능히 그 어려움을 뚫고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네. 반드시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대 악법을 막아내서 네. 저지해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절박함에 네.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영등포 갑에서 좋은 성과 내셔서 네. 내년에는 넷째도 꼭 만드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들, 딸 구별 없이 네네. 반드시 도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중랑갑 박시연 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중랑갑 위원장 박시현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면목동입니다. 면목동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금 이 로텐도 홀은 국회 본회의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황교안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숙박을 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선거법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뭘 반증하느냐 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선거에 자신 없다는 것을 위기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저쪽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석패율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못 받으면 뭐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연동형이라는 것은 2001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사례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구 대표는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정당의 대표이기도 하다. 이런 당시에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례하고 연동을 같이 하겠다. 그 당시 분명히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대로, 지역 투표는 지역 투표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연동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이 깨진다. 며칠 전에 김강림 의원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내가 올해 초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만은 다수결의 제도가 깨어지고 나면 말이죠. 대통령이 41% 얻었으니까 5년 임기에 5-4-20에서 2년 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한 30% 얻은 사람은 5-3-15에서 1년 한 반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연동 시스템으로 다 돌리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동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선거법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여야가 돌아가면서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반영해서 어떤 겁니까? 자기 어떤 그 정권을 잡기로 하고 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정규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념집에 나중에 별도로 따로 할 테니까. 네. 네, 우리 이건재 위원장님이 화면을 이렇게 해주기 원하셔서 네, 이건재 오산시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산시 당협위원장 이건재입니다. 우리가 연일 국회에 와서 이렇게 정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저는 여당 또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당은 야당에게 설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할 의무가 있고 중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 여당의 책임이다. 그러지 그게 어떻게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느냐라고 묻고 싶고요. 또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면 그것 또한 대통령의 몫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된 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타협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이런 사건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기업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 그것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 옛날에 임금이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배불리게 하는 게 임금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당은 정치법하고 선거법하고 공수처 법을 지금 안 하면 같이 협치하고 같이 의논하고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그런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롭게 하게 해서 통과시키려 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여당이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여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당이 돼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 무능한 여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지역구도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네, 오산시 네. 당협위원장님.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안민석 의원 지역구가 오산입니다. 4선 동안 16년 동안 하면서 오산 시민 여러분, 오산에 무엇을 했습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까? 청소년을 사랑한다는데 청소년 수련을 하나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주로 하신 건 국민 선동이죠. 네. 300조. 우리나라에 우리 오산에 컨벤션 센터가 하나 있어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예인이 와서 콘서트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하나 만들지 못했던 무능함이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서울대병원 유치하겠다 해놓고 안 했죠. 그다음에 독산성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 이러고 10년째 못하고 있죠. 바람간 도로 10년 전부터 당선되면 내가 그거 길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죠. 이렇게 무능하고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전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흐름분을 또 찍어줍니까? 당보고 찍어줍니까? 그래서 우리 오산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이제는 그럴 수 있도록 구원투수가 필요하면 구원투수가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만 떠들고 다니죠. 그죠? 최순실이 300조 있습니까? 400조 있습니까? 이 경제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400조 찾아와서 오산의 경제에 도움을 준다면 오산이 아마 지자체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민석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400조가 아니라 100조만이라도 찾아와라.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협위원장님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예비 후보가 17일부터 등록을 한 상황이라서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많이 마음이 많이 쓰이실 텐데 먼저 이렇게 선당 후사 당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같이 투쟁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우리 신보라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우리 청년 최고위원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중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지금 며칠인지조차 가늠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이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최고위원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 다 막혀는 있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실은 청년기본법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기본법을 우리 당이 20대 총선 끝나고 의회가 만들어지자마자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지금 묶여있는 이 민생 법안들 안에 속해 있습니다. 실은 우리 당은 끊임없이 민생 법안들 먼저 통과시키고 함께 의회주의를 협치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런 선거법, 공수처법 그리고 실제 그것에 대한 애행 연습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당 간에 믿음이 깨어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민생 법안들도 이렇게 함께 지금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협치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이 문제들도 함께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 그리고 의회의 협치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독재적인 방식 이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부터 먼저 약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아들을 키우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장차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될 텐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마디만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그래서 제 능력을 가감없이 발휘하고 성취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굉장히 희망해요. 근데 저도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자유와 공정, 정의 이런 가치들을 퇴행시키고 있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상화하고 바로 잡아서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만큼은 그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속에서 자라나길 정말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하셔. 다음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농성을 지금 계속 이어서 24시 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대한민국은 사망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이 지금 추구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지키자, 다시 일으켜 세우자, 보수의 가치를 세우자라는 열념으로 이렇게 저희가 로텐더홀에서 농성투쟁을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과 애국 시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연일 이 sak풍이 부는 아스팔트 광장에 모여서 정말 저희의 뜨거운 피로 뜨거운 심장으로 가열차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힘이 약간 부족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 정말 온몸을 던져서 우리 단식 투쟁을 하고 다시 현장에 나오신 우리 황교안 당대표의 정신적인 그런 철학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몸을 던지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손은 어떻게 하다가 다치시게 되셨어요? 네, 골절당했습니다. 아, 골절당하셨어요. 네. 민주당을 사서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네, 꼭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음은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이신 송희경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중앙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희경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과 또 민주당이죠. 여당이 저지르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선거법을 태우라고 있는 법들이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은 대한민국의 여러 국민들이 또 산업 현장이나 또 약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국민들을 위한 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스트트랙입니다. 또 산업에 있는 많은 민생 법안을 그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빨리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민생을 살려라 하는 패스트트랙이지 이거에 원천무효적인 그런 선거법을 태우라고 있는 패스트트랙이 아닙니다.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총선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방식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정당이 서로 협의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국민이 원하는 선거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뽑아야 되는 그런 선거법을 이런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 자체가 범주 오류, 원천적으로 무효인 것입니다. 이렇게 태워놓고 군소정당과 쿵딱쿵딱 짬짬이로 밀실에서 야합해가지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민생을 발목 잡는 것은 저희가 아니라 정부 여당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고 정부 여당의 이런 행태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의 표를 도둑맞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민생도 도둑맞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거고 또 저희도 함께 분노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끝나가시는데 다음에 이제 또 지역구로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꼭 재선하셔가지고 의원님이 국회에서 앞으로 펼치셔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4차 산업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선두주자로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부가 가장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ICT 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 한 걸음도 못 나가 있고 오히려 후진하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이런 민주주의를 내팽개 친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가장 근면성실했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그런 민생 법안을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국민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저 또한 그런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렇지만 남아있는 임기가 그래도 4개월, 5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런 민생 법안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법안을 임기 내에 더 열심히 단 한 건이라도 더 추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국회에서는 국회 일을 하겠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음은 아까 옳은 소리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경북, 영천, 청도 이만희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저는 이만희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게 저희 남편을 소개시켜 주신 은인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좋은 일 하신 분이라서 시간을 좀 길게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만희 의원입니다. 아마 이제 의원님들 쭉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두 가지 법안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의회 민주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인가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연습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으셨죠. 우리 21대 총선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21대 총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늘 4년마다 겪어왔던 그런 총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난 70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정말 아끼고 땀 흘려 일해서 쌓아 올린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이 자유를 더 계속 이어나가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더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좌파천지의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총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게 무엇이 있을까?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되도록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노영민 실장님에게 그 질의가 있었어요. 과연 뭘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온 것이 가장 잘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과연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핵을 가진 북한이 더 그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기술을 축소시키고 정말 매일 새벽마다 10여 차례도 넘는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안전해졌는가, 더 공고해졌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정권이 지난 2년 반 동안 제일 잘한 게 뭘까? 언뜻 한 가지 생각이 나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일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딱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분도 얼만큼 이 정말 쏟아지는 외압과 그 압력을 견뎌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그 정도를 지켜나가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1대 총선에서 정말 우리 70년간 싸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도록 좀 설사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자유한국당 더 열심히 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의원들을 공천해서 또 당선을 시켜주셔서 꼭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켜켜이 쌓여있는 부정과 부정의와 불의와 비리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힘을 모아주시기를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더 활기차게, 더 성장시킬 수도 있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더 촘촘하게 복지제도를, 복지체계를 잘 점검해서 이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설사 그분들이 탈북자라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제도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도 저희들 만들어내겠습니다. 또 북한 핵에 맞서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방위태세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저희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힘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더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영천에 태풍 피해가 있어서 뭐 낙과도 있었고 이러면서 대표님하고 의원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낙과 농장을 도와주시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지금 태풍 피해 입은 농가들은 잘 복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현 상황 그냥 짧게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는 사실은 농해 수위에 일하고 있고요. 또 지역 자체가 또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일기도 불순했어요. 가을에 태풍이 뭐 3개나 또 연달아서 또 오기도 했었고, 봄에는 또 냉해도 입었었고, 참 어려운 환경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많은 이런 소출도 만들고 했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농업 정책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무대책이 대책인 같은 그런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속된 말로 똥값이 됐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직까지 진작에 정해져야 할 우리 목표 가격제, 쌀에 대한 목표 가격제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또 공익형 직불제를 그렇게 내세웠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재원 마련도 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함께 우리 농민들과 함께 곁에서 같이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규환입니다. 네, 김규환 의원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여기 사실 제가 밖에 있을 땐 여기가 좀 따뜻하지 않을까 했는데 외풍이 불어가지고 너무 추운데 의원님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참 운동을 많이 하고 하루에도 앉았다 일어서 한 400개, 네. 팔굽혀펴기 400개 정도 했던 사람인데 한 20일 가까이 자보니까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네요. 네. 예. 근데 우리 당대표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단식도 하시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목숨을 걸었잖아요.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살림살이 좀 좋아졌습니까?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일자리가 좀 많아졌습니까? 아니요.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외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조 미만으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지금 5조를 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외교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하고의 친북 성향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좀 가질 수 있어요. 네. 과연 우리가 진정한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 혈맹 관계라면 과연 돈 내놔라, 5주씩 내놔라 막 이렇게 했을까? 우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왔던 그 미국이 이제 돈 벌었으니 좀 내놔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친북 성향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네. 않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참 아니라는 증거 될 수도 없는 문제고 네. 이미 오늘 아침에 네. 그 우리 원내 대책회의 할 때 네. 민경호 의원님이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올바른이라는 단어를 그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올바른 어떤 일을 하자. 네, 네, 네. 올바른 뭐 어떤 뭐 국가의 가치관 맞아. 올바른이 네. 바로 올자가 우리는 오에다가 니을하는 게 올바른 쓰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오자에다가 네. 니를 쓰고 희은 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오륜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국어 공부를 좀 잘 못한 사람이 청와대에 살아서 네. 타이핑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올바른이 북한식 올바름이라는 올자가 썼답니다. 그게 청와대 문건에 네. 그렇게 작성이 예, 됐다. 타이틀 제목에. 예. 그래서 북한식 올바른하고 우리식 올바른하고는 올자가 다릅니다. 네. 네, 근데 어느 나라 청와대입니까 정말? 이 북한 청와대도 아니고. 글쎄요. 대한민국 그게 청와대에서 어떤 분들은 그게- 그 얘기를 갖고 네.
혹시 미국에서 북한에서 타이핑층을 그대로 옮긴 거 아닌가 하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네요. 저는 아니라고 빡빡 우겼죠. 그렇지만 타이핑 그 올자도 제대로 잘 못 쓰는 그런 청와대의 어떤 브리핑이 나오면 안 된다. 라는 얘기 좀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지난 얘기지만 지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지만 한복도라는 섬 들어보셨어요? 예. 지도가 있으면 손금처럼 이렇게 딱 NLL을 걷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습니다, 섬이. 네. 이 부분 양쪽에서는 어떤 행위라도 전쟁 행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북한 거라고 우리 국방장관이 얘기했고 거기다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네. 봤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네. 저희들 참 목숨 걸고 최선을 싸우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제대로 잘못 안중교 TV 같은 이런 것만 정상적으로 방송 나가고 예. 다른 방송 잘 안 지상파나 나가니까 종편에서조차 믿지 마시고 저희들은 국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갈라먹기 같은 거 안 합니다. 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네. 512조라는 돈이 어디 쓰인 것도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저희들 사실 그 국민들의 사랑이 조금 더 부족합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김규환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종필 의원님, 분당갑 당협위원장님이십니다. 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그냥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갑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윤종필입니다. 여러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요즘 일어나는 일 보시면 많이 힘드시죠? 저희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그래도 우리 국민들 편에서 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대로 가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룰인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일부러서 사라는 정말 우스운 그런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자체만 해도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석패율제 또 거기에다가 뭐 이중 등록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지역구에서 뽑고 비례대표 뽑아서 단순하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안보가 곧 국력입니다. 지금 나라가 안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들 안보 정당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경제 통이시죠. 우리 자유한국당의 브레인이신 김종석 의원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안중규 TV 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저를 브레인이라고 하셨는데
요새는 머리보다 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빨리 이 고비가 넘어가야 될 텐데 정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너무 무도한 것 같아요. 네,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아주 제 후배들이나 제자들 보기도 부끄러울 때가 많고, 특히 저는 이제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어제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했는데 정말 실망이 크고 실망을 넘어서 충격입니다. 예,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건 뭐 분명하고요. 잘못된 현실 인식 아래 나온 처방이라는 게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 건강에 비유해도 판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하면 병세는 더 악화되죠. 그런데도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니까 전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조작된 통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광화문 내거리나 재래시장에 한번 나가보라고. 나가면 보이는데 그걸 왜 외면하고 있는지 참 무책임한 대통령, 무책임한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내년에도 계속 간다면 한국 경제는 정말 위기를 맞을 거고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면 되돌이키는데도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우리 민생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양대 악법 이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네들 권력 게임이죠. 그래서 정말 이 좌파들 민생 얘기하고 서민 이야기하고 뭐 격차 해소 이야기하지만 보면 말만 그렇지 관심은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조국이 그 증거 아니에요. 근데 좌파 힘을 자처하는 진보 힘을 자처하는 이 정부 여당 안팎의 사람들 보면 다 조국스러워요. 보면 자기네들 정치 오래 하려고 민심 얻으려고 말로만 번지르르 하고 이번에 김의겸이라는 사람 부동산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저 자기네 그저 출세 권력욕에 명예욕에 서민 팔아먹고 있는 정상배라고 봐요. 저는.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뭐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경제학자로서 보시기에는 이게 맞는 말인지 한번 좀 여쭙고 말이 안 싶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경제학계가 있죠. 한국경제학회도 있고 국제경제학회도 있고 정통 주류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결론이 났죠. 비유하자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검증이 안 된 민간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왜 사람이 아프면 이상한 그 요설들 민간요법들이 있잖아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결국 건강 잃는 걸 많이 보잖아요. 중병일수록 제대로 공부한 종합병원 의사한테 가서 제대로 치료받아야죠. 더군다나 난치병일수록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지금 검증 안 된 요설, 민간요법으로 한국 경제의 건강을 더 빨리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한국 경제를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런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처방 다 나와 있어요. 노동개혁하고 공공부문 개혁하고 4차 산업혁명 뒷받침하는 규제개혁하고 이미 처방도 다 나와 있고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어겨대는 이 소득주도 성장 이미 뭐 근거가 없는 족보가 없는 경제 이론이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석 의원님이셨습니다. 제가 용산 사는데 용산 사세요? 저 용산 토백이에요. 네. 안중기 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연소 당협위원장님이신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 최연소는 저희 김포갑의 박진호 위원장님이십니다. 작년에 임명되셨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강남을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정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5일 날 그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으로 이제 강남을 왔고 이제 2월부터 지금까지 당협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그럼 10달 정도 되셨네요. 네네. 힘드신 점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건지 아닌지 되게
그냥 적응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청년의 패기가 네. 돋보이십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규탄 대회 농성 현장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동원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매일 국회에 오셔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그리고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이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 내지는 민주당 쪽에서 이걸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와서 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 앞으로도 굳세게 그리고 꼭 이길 수 있는 싸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써 농성 9일차입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아니라고 해서 따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인터뷰 한다고 꽤 오랜 시간을 여기 앉아 있어 보니까 정말 sak풍이 불고 뼈가 으슬으슬 할 정도로 춥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각성하십시오. 지금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엉망이고 안보는 뚫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입니다. 저희 청년 부대변인들이 당대표님께서 약간 서바이벌처럼 면접도 보고 서류도 접수해서 뽑은 인재들이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인재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청년 부대변인들이 9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희 활약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비록 요직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의전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거든요. 그래서 탄핵 정국에 정말 좀 많이 상심하고 가슴 아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다시 한번 재조명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은 무효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싸워서 이기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